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첫 거래일입니다. 추석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정말로 엉망이었습니다. 연준 총재들이 잭슨홀 미팅 이후에 계속 나와가지고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해야 된다. 또 그리고 4% 이상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해가지고 물가가 잡힐 때까지 계속 우리는 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긴축 공포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휴 한 4일 쉬고 나니까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2.74% 상승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44% 마감했는데, 수급을 들여다봐도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한 1조 10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상승한 이유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는 그동안 추석 연휴 이전에 이 하락이 너무 과도했다,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시장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물가 관련해서 정점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관련해서 그래프를 좀 더 보면은 지금 이번에 내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이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오늘이죠. 9월 13일. 이렇게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지금 시장 예측치는 8.1%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9.1%를 정점으로 해서 그 다음 이렇게 떨어졌고, 이번에는 그보다도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물가는 잡혔고, 그럼 이번에 9월 달에 기준금리를 갖다가 0.75% 예고한 대로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계속 이렇게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수는 없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이 원유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또 경기 선행 지표로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이때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하락을 했고, 지금 이 하락이 시장에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구리 가격이 다시 반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향후 다시 경기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장이 오늘 상승한 것은 그동안 하락이 과도해가지고 이게 좀 너무 하락했다 해서 이 반등,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는 거고, 두 번째는 기준금리 인상, 이 물가가 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이 원자재 가격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는 속도 조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 재료 하나만 놓고 보면은 우리 한국은행에서는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우리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번에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 금리 차가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지금 몇 개월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게다가 이 외환보유고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무역수지 적자에다가 외환보유고가 이래 줄어들고 있고, 또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이 에너지와 곡물 가격이 높아지고, 또 여러가지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일단 이런 부담, 또 그리고 높은 환율, 이 부담, 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버터가면 봉쇄하고, 또 미국은 중국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참 이 수출에 우리가 지장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행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에서 이번에 9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바로 우리 외환 시장이 괜찮을까? 환투기 세력들이 가만히 놔둘까? 이게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환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냐면은, 일단 환경이 좋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일단 외환 보유고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돈 가져가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게 되면은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환투기 세력들이 돈을 갖다가 무지막지하게 투입해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데가 우리 외환 시장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경험이 지난 IMF 때 환투기 세력들이 개입이 돼가지고 외환 시장이 엉망이 되고, 또 그걸 갖다가 얼마 안 되는 외환 보유고로 막아내고자 하다 보니까
그때 이 외환 이 창구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져 가지고 정말로 탈탈 털리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뭐 걱정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가장 큰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불안한 이유는 미국하고 기준금리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은 물가도 걱정이고, 또 그리고 이 물가 이전에 또 우리 경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텨가는 게 소비가 좀 살아나서 이 소비 심리를 죽여버릴까봐 기준금리를 뭐 다소 좀 위험하더라도 0. 외환시장이 좀 위험하더라도 0.25%씩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면서 이렇게 경기를 갖다가 이 대한 불씨를 꺼주지 않고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한국은행은 한국 정부로부터는 이렇게 좀 독립적일 수도 있어도 미국 연준에서는 이렇게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차가 미국하고 많이 나고 이 외환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감지가 돼가지고 외환 유출이 계속 일어나면 한국은행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경기를 갖다가 꺼주지 않으려고 불씨를 좀 살려보려고 0.25%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그 이전에 국가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면은 우리도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갖다가 끌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튼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바로 이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되는가, 또 관련지어서 우리나라 경기, 우리 기준금리, 또 그리고 무역수지, 또 그리고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가장 중심에 외환 시장을 놓고서 봐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이 뭐 기술적 반등으로 좀 올랐고, 미국에서 뭐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거고, 또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인식이 뭐 퍼져나가서 시장이 오른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몰빵을 때려잡고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심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식 보유를 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들여다보면은 수급이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뭐 세력들이 뭐 이 정도면은 뭐 다 샀더라고 봐야죠. 그래도 그 중에서도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뭐 1조 넘는 이렇게 돈을 투입했다라고 봐야 돼요. 이 금융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업종 이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세력들이 저렇게 많은 업종 순매수를 하다 보니까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29개 종목이 되는데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이때는 플랜 A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딱 금방 이렇게 종목이 갈라져 버리죠. 그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뭐 바닥권에 진입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삼성전자도 바닥이다, 기술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어쨌든 요 종목도 지금 바닥으로 진입이 되고 있고, 요 칸이 덜 찬 것들, 이런 것들은 플랜 A 참모들이 현재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괜찮은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요 종목들 제가 시향을 정리하고 쭉 검토를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괜찮은 종목들이 있으면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보니까, 자, 롯데 지주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다. 한양 ENG 같은 경우는 아직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중이다.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미국의 물가지수 발표, 이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걸 기다렸던 이유는 이 8월 이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서 9월달 미국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상 지난번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0.75다 이렇게 뭐 거의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9월 13일 오늘 발표가 되는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뭐 향후 이렇게 이번에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정점을 찍었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퍼지게 된다 그러면은 금리 속도 조절에 대한 인식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지만은 일단은 뭐 9월달에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올리게 되면
뭐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정말로 걱정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외환시장 관련해서는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고, 또 오늘 올랐다고 해서 너무 들뜰 필요는 전혀 없고, 앞으로 또 뭐 계속 간다는 뭐 그런 보장은 없어요. 일단은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도 바닥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는 위안부고도 충분하고 뭐 여러 가지 이 미국하고 금리차 일들을 봤을 때 언제든지 지난 1997년도에 경험했었던 그런 위안시장의 불안, 그 여러 가지 어떤 불안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조심스럽게 아직은 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